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대학미래연구소 이재진입니다. 정시가 끝나고 못 찾아뵙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통 정시가 끝나고 1월, 2월, 3월 중순까지 대학교에 연구보고서를 좀 씁니다. 2024학년도 전형 관련해서 5개 대학 정도 보고서를 쓰느라고 한두 장짜리는 아니고요. 몇백 페이지 되는 건데 그걸 쓰느라 제가 소홀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은 명지대학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명지대학교가 정시 미충원 전날 파산이 되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쭉 얘기들을 보니까 사실관계가 좀 맞지 않은 얘기들도 있고 2023학년도 입시가 어떻게 예상이 될지 다뤄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폐교되면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아요. 유머 게시판 올라온 글들인데요. 아라복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학 특별 편입하게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보통 서남대를 사례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서남대가 2017년 12월에 모집 정지가 되고 2018년 2월인가 폐교가 됐습니다. 폐교가 됐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학과는 단연 의대였죠. 그때 삼육대나 서울시립대가 병원을 만든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안 되고 전북대로 특별 편입이 됐습니다. 서남대 의대 편입 얘를 가지고 서울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누구 아버지가 교육청에서 일하는데 회생 불가가 확정되면 의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채널 통해서 대학도 물어봤는데요. 이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좀 잠깐 볼까요? 이건 한려대학교 특별 편입학 설명회에 나온 교육부 문건입니다. 특별 편입학 대상대학 선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폐교된 대학의 인근 대학 중에서 폐교대학과 동일 유사한 학과가 존재하며, 여기까지는 현재 게시판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의견과 동일합니다. 이 다음이 좀 다르죠. 폐교 재적생 수용 의사를 밝힌 대학이에요. 지금 명지대가 만약에 실제 폐교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폐교된 학생들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대학들만 특별 편입학 대상 대학이 됩니다. 고등교육법 따르게 되면 이때 이들 학생을 수용할 대학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만일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폐교가 되면 주변에 비슷한 학과로 특별 편입이 되는 것은 그 편입을 받아줄 대학들이 수용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남대 같은 경우와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달라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해요. 서남대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재적학생이 2,000명이 안 되는 미니 대학이었습니다. 명지대는 덩치가 커요. 28,000명이에요. 수도권 대학 71개로 나누게 되면 학교당 394명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394명이니까 대략 400명 정도의 등록금이 생겨서 대학 재정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몇 개 대학에 물어봤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재학생들의 반발이에요. 그럼 만약에 저 대학들이 명지대학교 재학생들 대상으로 특별 편입학을 하겠다라고 학교에서 발표했을 때 재학생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400명 정도 등록금 생기니까 이거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 394명이 한시적으로 한 2년 3년 정도 늘어나는 거지 입학 정원이 증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강의실, 서울 지역 대학들의 강의실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강의실 서로 지어야 되죠. 또 교수도 뽑아야 되죠. 그리고 성적 산출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학점 체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성적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취업에.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재학생들 반발 안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에 있는 41개 대학, 종교권 대학 한 10개 대학 빼면 31개 대학은 특별 편입학할 수용 의사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총장과 의대학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아주 좀 시끄러웠어요. 이렇게 시끄러움을 감수하고 학생들을 받을까는 대학들 입장에서는 퀘스천 마크죠. 만에 하나 폐교가 된다 하면 특별 편입학은 교육부도 부담이 크고 인근 대학들도 부담이 엄청 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 폐교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신입생을 받지 않는 모집 정지가 될 거고, 폐교는 한시적으로 유예가 될 거예요. 재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학사 운영 유지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 그래서 특별 편입학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학들의 분위기나 현재 상황을 봐서는 아마 특별 편입학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명지대가 폐교설이 나오고 하니까 학생들이 저 대학을 기피할 때니까 입시 결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렇다고 경쟁률이 떨어질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경쟁률은 작년과 유사하던가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고교 추천 전형이 많이 늘어나서 입시 결과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작년에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학생들은 고교 추천 전형이 미친 듯이 썼잖아요. 경쟁률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대1 정도 올라갔어요. 학생들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하게 되면 과감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지대가 폐교설 때문에 입시 결과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명지대에 가기가 좀 성적이 어려웠던 학생들은 과감하게 많이 쓸 거예요. 합격선은 좀 떨어지겠죠. 명지대는 학생부 중심 전형밖에 없잖아요. 논술이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저 라인은 올해 예상컨대 인문은 2.5에서 3.5등급 사이, 자연은 3.0에서 3.5등급 사이. 교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3.5. 교과 전형보다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명지인재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등급이 한 4등급대, 4등급 후반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서리형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상을 합니다. 폐교설 때문에 명지대 학생부 중심 전형의 합격권인 학생들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여기에 버글버글 다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명지대급보다 선호도가 한 그룹 높은 대학들이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단국대, 요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의 학생부 중심 전형의 입시 결과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명지대 최초 합격자 예상 지원자 2,000명 정도가 이제 명지대를 지원하지 않고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단국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예요. 그럼 이 초반, 이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쪽 라인에 지원하니까 그럼 저 대학들의 최초 합격선과 최종 합격선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크죠. 왜냐면 없던 자원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저 대학들의 입시 결과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이 대학들의 학생부 중심 전형은 좀 더 보수적으로 지원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명지대 폐교설이 나오고 좀 시끄러운데요. 특별 편입학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모집 정지가 되고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폐교가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 그럼 명지대의 폐교설 때문에 올해 입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쟁률은 오를 것 같다. 하지만 합격선은 하락할 것 같으며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단국대의 최초 합격선과 최종 합격선은 소폭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